존경하는 우리 정한석 의원이 아까 그 질의한 부분, 정신건강 위기지원단에 대해서 우리 교육당국이 얼마나 그 적극적으로 위기지원단을 급히 구성을 했는지 간단한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의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 교육국장 상진입니다. 위기지원단 구성을 기본적으로 이제 담당 장학사하고 그 다음에 상담심리사, 상담교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장님도 지금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정신건강 위기지원단 현장 지원단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구성했냐? 연수 6시간을 이수한 교장, 교관이 38명입니다. 그리고 위센터 상담교사가 22명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보건교사와 그 상담교사의 그 업무 연결을 어떻게 나누는 것 같습니까? 일선학교에서는. 보건하고 상담하고 사실은 학교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업무상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금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상담교사는 상담 업무 위 클래스 위 센터 중심의 상담 업무를 주로 하고, 보건교사는 이제 그 밖에 보건행정이라든지 이런 쪽 전반을 이제 관할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그게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조금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의원이 생각하게 되는 그 자살, 우울, 불안 등 그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하고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그 정서행동 특성 검사, 그 생명 종합 교육, 그 정신건강 전문가 지원 업무 등은 그 의료 자격이 필요한 업무로 봐야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 보건 장학사가 담당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격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면 학생들의 이제 정신 건강 상태는 일반적으로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분이 돌봐야 되지만, 학생들의 그 정서장애가 굉장히 층이 두껍고 다양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학생분 중에서 조금 힘든 학생을 돌보기 때문에 아마 상담 교사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보면은 그 보건교사들은 그 승진을 위해서 그 수업을 일정 기간에 수업을 해야 되는구만, 그죠? 예, 보건영양 비교과 교사도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구분된 업무 외에 잡무나 이런 걸 상담 교사한테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두 업무가 조금 중첩되는 점이 있어서 좀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상담 교사에게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분담을 정확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업무 분장하는 교장 선생님이 이제 고유한 권한이고 학교마다 형편이 다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건교사나 상담교사의 성향도 다르고 해서 딱 부러지게 큰 틀에서는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만, 학교에 내려가게 되면 학교도 사정이 있어서 교장선생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뭐 행정, 그 보건과 상담교사들 간에 업무 미루기가 업무를 서로 떠넘기기 때문에 서로 본인의 업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를 좀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분담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 거점 지원센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별도로 이 거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행복학교 거점센터에서 저도 이제 국장이 된 이 센터라는 이름이 있어서 별도의 기관, 별도의 장소 뭐 그런 걸 조금 예상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그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인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지금 위험합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그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변호사 공석인 곳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행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지정 센터가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그 사안이 뭐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복학교 거점센터를 구성했을 때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변호사 학교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적인 지원이 우리 교직원이라든지 교원들은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게 조금 직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고용하기 힘들고 현재는 두 명이 공석이어서 두 분의 변호사가 공석이 되니까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을 좀 달성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변호사가 없고 올해도 없고 이런 상황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고 이런 식으로 유지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변호사를 당초에 6급 상담으로 이제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대도시에는 6급 상담을 해도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경북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5급 상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원 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공석이 있다가 5급 상담을 올려서 지금 한 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또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하면 충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원 안 되는 기간 동안은 어떡합니까? 지금 기존의 변호사님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도 있고 그다음에 행복학교 거점센터에 있어서 5명 정도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을 한 명씩 있는 것이 아니라 5명을 하나의 어떤 법인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법률 지원단을 한번 구성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다양한 분야에서 좀 법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센터당 매년 그 한 9천만 원 전후의 그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름만 그 거점센터라고 거창하게 붙일 게 아니고 22개 그 센터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의 그 바람은 그 변호사들이 와서 조력을 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 그것을 상시로 고용할 게 아니고 저희 그 필요할 때마다 그 우리가 위탁 협약을 추정해 가지고 변호사를 추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점센터가 필요 없습니다. 위센터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업무가 위센터 업무나 그 행복학교 거점 지원센터 업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뭐 법률지원청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방금 말씀 주신 상시로 근무하는 것보다 이제 필요할 때에 가용한 변호사를 찾아서 법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 중입니다. 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조금 법률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잘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5분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 교육부가 그 얼마 전에 그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 새로 개정됐는데 9월 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 보도자료 한번 읽어드릴까요? 교육부는 학교폭력 건절 대책으로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재선대 및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 제어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공모를 신청했습니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뭐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이름 참 매력적입니다만 그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신속 365 신속 대응팀에서 하는 세 가지 주요 역할, 위기 학생 관리라든지 학교 폭력 중대사안 관리라든지 그다음 관계 회복 관리라든지 이 내용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교육을 또 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비슷한 사업들을 한다는 그런 불편을 초래할까 싶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말씀 해보세요. 절차를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우리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 치료, 피해 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일어나고 단위 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원 365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원스톱 서비스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은 많이 약합니다. 좀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 같다면서 같은 유사한 게 365라면서요. 365 우리 내 지원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지를 좀 드릴게요. 우리 365 우리 구성도 혹시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구성도 보니까 이 학생생활과 직원들만 쭉 돼 있어요. 맞아요? 지역청에 내려가게 되면 아니 그래서 아까 내가 지역청에 자료를 돌려팬다 아직 안 왔어요. 지역청에 365 지원단 구성된 자료를 돌라 그랬는데 지역청에는 이제 팀장이 주로 교장 선생님이 되면서 그 관련 업무에 좀 적합한 그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이 보도 자료에 우리 학생생활까지 준 자료에 의하면 365 우리 지원단은 신속 지원단은 우리 직원들 이름만 쭉 적어놨어요. 전부 다 과별로 담당별로 위기 학생 지원팀, 학교 폭력 사안 지원팀, 관계 회복 지원팀 직원들만 이름을 쭉 돼 있어요. 이거는 본청 조직입니다. 본청 조직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실무자들이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조직은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자르는 것만 자르기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폭 사안 처리부터 상담 및 법률 서비스까지 일어나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경북 교육청이 교육부 시범 사업과 같다고 주장하는 그 365는 법률 서비스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지금 보시기에 그게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제로센터 그 사업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약간 분절된 국장님 365 제로센터는 이번에 많은 단체 같습니다. 아까 자살 학생 관련해서도 그게 365, 또 이제 학교 폭력도 365. 그럼 다른 기분을 다 포함해서 365 하나에서 다 하세요, 그럼. 그 마르시아 365는 이제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저희들이 좀 야심차게 시작을 했고 그것도 영역이 사실은 학생 정서부터 해서 자살 관계 회복까지 영역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내용이 항상 바로 신속 바로 지금 365 늘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구분이 안 돼서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상담교사와 보건교사 업무도 마찬가지고 포괄적으로 보고 대충 보면 모든 게 보면 우리 센터 상담사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들도 교육지원청에 본인이 말씀드린 대로 협약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도 장학사나 담당 주무관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사안이 있을 때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는 전부 다 등록으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신청 안 하실 겁니까? 내년에 합니다. 예. 내년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 부장대로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365가 있는데요.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추진할 사업이고 해서 사실 그래 우리 경북 교육행정은 1년 정도는 늦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분야에 따라서 이제 선도 시범 교육청은 사실은 뭐 우리 경북 교육청의 폭력 사안이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약합니까? 발생 빈도나 모든 사안이 예, 전체 시도 전체 비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경이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할 일 1년 늦게 한다는 게 뭐 대수냐 하는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돈이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조하고자 하는 것은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업무 추진 체제를 개선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교육 행정을 더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지원청에서는 이 지원단들의 그 정기적인 회의가 있습니까? 회의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 교육국장 선생입니다.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은 팀장 주재로 해서 팀을 꾸리면서 회의를 합니다. 팀은 뿌리져 있는 팀 아닙니까? 예, 다 뿌리져 있는데 동시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2명에서 한 4년 정도 이제 출동할 수 있는 팀을 새로 꾸립니다. 같은 팀 안에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보니까 이 조직이 벌써 바뀌었는데 그 바뀌지 않고 이름이 그대로습니다. 우리 지금 고령교육장 김호상 교육장님 지금 나오고 계시죠? 네. 고령교육청이 이제 그 지휘를 드리는 데는 경산에 계실 때 보니까 이제 바로 지원 365 지원단의 단장이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경산에서 여기 이제 사안이 발생 경우가 있었을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단을 구성하고 긴급 지원 나왔던 사례는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는 없었고 저희들한테 행복거점 지원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지원이었을 때 특히 그런 쪽으로 변호사님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교사하고 각각 소통해서 바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님 잘 알았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그 비슷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그걸로 알았습니다. 일단 이렇게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사랑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에 장애인 행정사무 감사 이 자리에서 연구팀에서 연구 모델을 5모델을 개발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2가지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이셨던 공인주 과장님께서 나머지 연구 자료는 원래 작년에 개발을 해서 원래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가 지금 하나도 안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 자료는 이제 준비 과정에 있는 이런 페이퍼 용지 직접 전문가 자본은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년이 됐는데 이렇게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된 자료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국장 선생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5개 자료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개의 자료는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위기계획 매뉴얼 사전 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용 학생용에서 작년에 제가 말씀하신 5개 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 학교 모델 개발, 통합형 기술학교 모델 개발, 위기계획 매뉴얼 개발, 사망계획 매뉴얼 개발, 마음건강 교육자료 개발 이거 5개입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개발이 완성이 안 된 게 소규모 학교 모델하고 기숙형 학교 모델 개발은 아직까지 개발 중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2022년도 초에 개발이 완료됐을 자료입니다. 예. 2022년 예산인데 그때 사업을 완수를 못해서 명시를 시켜서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명시로 했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왜 개발이 이렇게 늦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담당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를 달성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좀 변화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는 자료 중에 우리 전문의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했는 사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된 예산입니까? 어디에 이 예산이 있습니까? 전문의들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자문위로 지금 나가는 예산이 예. 생명사업센터는 2년에 걸쳐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 2년에 걸쳐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9억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지출. 그거에서 우리가 이게 자문료와 출장비와 거기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의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그런 게 다 된단 말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내가 우리 상임위 때 내가 다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관사 관련해서 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고등학교에 특별한 교직원들의 인사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과학고등학교의 교사들의 인사 기준, 인사이동 기준. 인사 이동 정보 관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한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과학고등학교? 특별한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이제 과학고등학교의 경상과학고등학교 관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정장 주인입니다. 경산과학교에 원래 설립 당시에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산과학고 소유로 관사를 16세대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관리하면서 경북하고 교직원이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평 아파트가 있습니까? 몇 평 아파트가 있습니까? 제가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다른 데보다도 좀 큰 관사 30평짜리가 있는 걸로 제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사에 몇 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까? 한 명씩 사용하십니다. 한 명씩 있습니까? 예. 그 기준에 부합합니까? 기존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혼자 사용이 아니고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했는데 살림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아주 아는 선생님 혼자가 사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두 명씩 같이 살아야 되는 원래 관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두 명씩 사시다가 같이 사시니까 불편해서 또 한 분이 나오시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관사 관리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 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금년 안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경북가고뿐만 아니라 경상가고 특수목적고등학교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이런 데 학교 소유의 관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관사를 이제는 지역교육청 관사로 좀 관리 전환시켜서 전체 관리를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면은 30평 아파트에 일반 교직원들이 한 명씩 지금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교직원들이 이 내용을 알면 아마 어떤 생각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3월에 또 아파트를 또 계약을 또 합니다. 올 3월에 16채가 있는데 거기서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또 예산을 또 가서 1억 7천만 예산을 안 나오면
이런 그 정도의 금액으로 아파트 계획 활동합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1차, 예, 다음에는 임차한데, 올 금년도에만 임차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서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일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에서 관사를 가져가니까 이렇게 큰 학교에 큰 규모의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교육청 관내로 정부 관리자랑 해서 분명해서 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 당초 외부가 우수 교원 6천이 목적으로 가사를 운영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 예. 교원의 그 현황을 받아본 결과 경북도 교육청 소속의 내부 교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운영 목적에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북 교육청 내 대부분 교사는 인사이동에 따라 원거리 근무가 많으며 과거 교사들과 비슷한 사정임을 감안해 볼 때 특혜의 소지가 많이 보여지는 겁니다. 간사를 더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과거의 특성상 간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예산으로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 평생 제공에 맞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준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또 지지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부장. 연구 행정 사무 감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번 그 본청 행정 사무 감사에 좀 말씀드렸는데 학생 생활과 원래 예산을 보면은 그 학교 폭력 예방, 학업 중단 예방 모두 그 비슷한 사업인데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학교당 그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그 목적 사업으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학업 중단 승리여져 있는 200만 원, 교당 100만 원, 어린이 예방학교 교당 200만 원, 어느 풍력 예방학교 교당 200만 원,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단 운영 교당 200만 원. 그래 학교 입장에서는 목적비 사업이 100만 원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어렵다 보니 목적에 먹지 않아도 다른 사업을 하는데 같이 좀 묶어서 예산을 지출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이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우리 행감기관에 해당되는 자료를 받은 겁니다. 사업복지나 특복지 정도를 받은 건데 행감 이 정도의 자료가 왔습니다. 왜 이런가 하고 원인을 알아보니 한 부서에서 업무 담당자가 각기 다 다릅니다. 우리 그 유초동이나 중동에서 비슷한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중간에서 조정을 좀 해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한 곳으로 뭉쳐야 되는 이 마드를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이전 교육국장님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도교육청은 담당자가 나름대로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 사업을 수행을 하지만 학교에 내려가게 되면은 요즘 수도 많지도 않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보면 뒤섞이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그 목적을 약하는 융통성 있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자료를 분석하신 대로 이 사업과 이 사업이 학교에서 집행되는 것은 거의 목적 간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분석하시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사실은 과와 과 사이에도 필요한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좀 통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예산이 교육청에서 재배정돼서 내려갈 때는 예산은 운영 목적에 맞게 집행하라고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렇지만은 예산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면은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 700 있는 데서 100만 원에 맞는 목적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건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경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들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해서 유사한 그 업무를 좀 조정하시고, 국장님은 그 부서별 업무를 조정해서 유사한 사업을 그 통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업 담당자별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작은 예산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묶어서 그 목적 사비로 편성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교당 그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학교 국정감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업무를 조금 경감해서 더 중요한 시간을 쓸 수 있는 요령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이 그 이제 결산이 정확하게 이제 결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산이 정확한 결산이 안 나오니까 목적 사업에 맞게 그래 잘 진행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